위험한 물질이라 바다에 가져다 버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이냐? 다른 방법이 있으면 내놔보세요. 데이터인데 왜 안 믿냐? 김 의원님이 너무너무 국민들 속이고 있어요. 우리가 언제 찬성했어요? 우리가 언제 찬성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왜 말을 많이 하냐? 이번 간호 법안은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간호법 거짓 선동! 정부가 특히 대통령이 못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행정부 권력은 그걸 견제할 수 있는 거부권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상식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 대통령이 상식적이지 않다는 말씀하시는 건데 아, 큰일 날 말씀하세요. 아주 특출나다. 공천에 이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진실을 여는 시간 판도라 유호정입니다. 오늘 판도라 상자 열어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병호 의원 나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이 좀 어떤 인연이 있으신가 인터넷에 검색을 했더니 사진만 봐서는 같은 당 의원이신 줄 원래 친해요. 알았어요. 원래 친해요. 여야 의원들끼리 만나서 비교적 소통을 하고 우리가 일하자 이렇게 합의하고 할 때 제일 많이 손잡은 게 우리 김병욱 의원님이세요. 두 분이 협치의 아이콘이셨던가요? 가장 일을 많이 했죠. 아주 합리적이세요, 김 의원님이. 합리적이려고 노력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충돌 방지법도 소위를 그때 무려 8번인가 했나요? 제가 여야 당시에 간사간에 법안소위 위원장을 했잖아요. 예. 김병욱 의원이 와가지고 법안 좀 처리하자고. 그 얼굴 맞대고 귓속말하는 사진이 법안 좀 처리해달라. 그렇죠. 그거는 간사끼리 항상 나오는 사진이에요. 계속 말하는 거는. 그것만 찍어요, 또 그런 거. 자, 그럼 이렇게 훈훈한 분위기 그대로 판도라 상자를 좀 열어보겠습니다. 두 분이 각별한 사이셔서 그런지 공교롭게도 같은 주제 판도라 상자를 들고 오셨더라고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판도라 대 판도라 맞대결로 가겠습니다. 쟁점별로 치열하고 꼼꼼하게 짚어보죠. 김 의원님 먼저 열어주실까요? 제가 오늘 갖고 온 판도라는 윤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은 땡땡땡이다. 저는 민주당이 정말 제대로 된 팩트를 가지고 과하게 입각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윤석열 정부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 완전히 기우제를 지내는 거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답을 틀릴 텐데 기우제로 하겠습니다. 윤 정부의 타격을 원하는 기우제다라고 예측을 해주셨는데 물론 땡일 거예요. 네, 답정너다. 답정너다. 이미 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다라는 국민의 우려를 반영한 판도라고요. 제가 준비한 판도라는 민주당이 땡땡땡땡은 절대로 과학과 팩트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되게 기네요. 민주당의 네. 땡땡땡땡 건강 제일, 건강제일 안전 제일. 안전제일 이제 땡입니다. 틀렸습니다. 민주당의 괴담 정치는 절대로 과학과 팩트를 이기지 못한다. 극과 극입니다. 한쪽은 상대방을 향해서 답정너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요. 이쪽은 상대방을 향해서 괴담 정치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도대체 오염수는 뭔지, 왜 일본은 방류하겠다고 하는 건지, 혹은 쟁점은 뭔지 기본적인 내용을 짚어보고 얘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에 쓰나미가 덮치는데요. 원전의 냉각 장치가 고장나면서 핵 연료가 녹아내립니다. 일본은 이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서 10년 넘게 냉각수를 주입하고 있고요. 매일 최대 180톤의 오염수가 나오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이 오염수를 1000여 개의 대형 탱크에 담아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탱크 용량이
부족해지자 더 지을 수 없다. 올 7월에는 바다의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国民の防衛を言っていないってことです。国民が納得して流していいですよと。 일본 정부는 다핵종 제거 장치라고 불리는 알프스 이 설비로 이 오염수를 정화시켜서 대부분의 방사성 물질은 걸러졌다. 이 제거하지 못하는 게 삼중수소라는 건데 이건 일본 배출 기준의 40분의 1로 희석해서 방류하겠다. 그러니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게 일본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서 안전성 의견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분분하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건강과 직결되는 민감한 문제라서 어느 때보다 논쟁적입니다. 버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을 내어다 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물론 전 세계가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이성적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오직 대한민국 야당만이 근거 없는 공포감 조성으로 그래서 우리 정부가 일본에 시찰단을 보내서 직접 확인하겠다고 나선 상황인데요. 그런데 검증이냐 구경이냐 이걸 두고도 말이 많습니다. 현장 시찰을 통해서 또 눈으로 확인할 것들, 현장에서 확인할 것들은 확인을 하고 그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는 정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배경 지식을 좀 쌓았으니 쟁점별로 좀 나눠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쟁점, 오염수냐 처리수냐를 두고 명칭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두고 일본에서는 처리수다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오염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양국의 시각차가 좀 드러났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에서 오염 처리수가 맞지 않겠냐라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바다에 방류하는 물에 대해서는 일단 처리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오염 처리수라고 쓰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주장 성 의원님이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나온 얘기입니까? 후쿠시마의 그 오염수가 예. 지금 두 가지 형태로 있어요. 오염이 돼서 나온 물이 130만 톤이 있고 이 알프스를 지난 물이 한 40만 톤 정도, 3분의 1 정도가 있지요. 그래서 깨끗하게 정화되어 있는데 여기에 삼중수소의 농도가 높을 뿐이지 이거는 오염 처리수라고 부르는 게 맞다 이거죠. 그래서 두 가지 물이 존재하는 거예요. 오염수와 오염 처리수. 윤석열 정부에서도 처리수라고 명명하려다가 국민의 반발 그리고 언론의 지적으로 인해서 다시 오염수로 정정을 했지 않습니까? 오염수를 처리수로 바꿔 부르자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차이가 아니라 인식의 차이입니다.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가 안전을 검증할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부르느냐? 중국은 핵 오염수라고 부르고요. 러시아는 방사능 오염수라고 부르고요. 필리핀은 오염된 방사성 폐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뉴질랜드, 호주, 태평양 섬나라들은 핵 폐수 이렇게 부릅니다. 자기 나라와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 용어도 달리 쓰고 있다는 것이죠. 일본과 가까운 나라일수록 오염수라고 부르고 특히 우리나라는 가장 가까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아직도 과학적으로 완전히 검증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처리수라고 부르는 거는 너무나 안 맞다고 보고요. 좀 오염수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현재로서는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IAEA도 이 알프스를 통과한 것을 이 트리티드 워터라고 이렇게 썼잖아요. 국제기구가 쓴 겁니다. 두 번째, 미국의 이게 국무장관이잖아요, 블링컨. 트리티드 워터라고 정확하게 쓰잖아요. 제가 빨간 이렇게 표시를 해봤어요. 예. 문재인 정부 시절에 대한민국 한국 원자력 학회에서도 원전 오염 처리수라고는 공식적인 명칭을 쓴 거예요. 이렇게 이게 건강과 네. 직결된 문제니까 단어 하나에서 시작된 공방이 이렇게 치열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두 번째 쟁점, 바로 웨이드 앨리슨 영국 옥스퍼드대 명예교수 논란인데요. 후쿠시마물 1리터가 있다면 바로 마실 수 있다라는 이 발언을 해서 화제가 됐어요. 의원님,
직접 초청하신 거죠? 저희가 초청한 게 아닙니다. 한국원자력학회에서 워낙 이분이 세계적인 권위자예요. 공포가 과학을 집어삼킨다라고 하는 책도 쓰셨고 해서 예. 출판 기념회 또 학회하면서 이분을 초대를 하신 거예요. 마침 이게 또 이게 요 시기하고 맞잖아요. 그래서 기자들하고 만날 수 있는 그 자리를 마련했던 것이죠. 민주당은 이 초청사를 두고서 그렇게 안전하면은 마셔라. 오늘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1리터가 있다면 마실 수 있다던 해외 교수 초청 간담회를 열어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성 홍보를 한다고 합니다. 차라리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오염수 시음 행사라도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래서 국민의힘이나 여당이 오해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국민의힘이나 여당이 오해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지금 탱크가 꽉 차서 방류한다 그러면 탱크 더 지어라. 우리가 떳떳한 주권국가라서 일본에게 주장할 거 주장을 해야 되는데 우리 그 정부나 국민의힘에서 왜 일본 얘기를 그대로 한국에서 하는지 그게 답답한 거죠. 민주당이 얘기하는 게 그렇게 후쿠시마에서 처리된 물이 안전하다면 네가 마시라 그러잖아요. 정말 나쁜 정치 공세이고 나쁜 괴담입니다. 그런데 잠깐만. 일본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거고. 이거는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다 해온 일이에요. 문재인 정부의 정의용 장관이 국제법적으로 기준적으로 문제 없으면 일본이 방류할 때 막을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거기 아마 그렇죠. 개인의 의견이고요. 예. 아니, 좀 내 말 들어보세요. 알수스 만든 지가 몇 년 됐는데 그러세요. 아, 이거 좀 설명 좀 합시다. 아니, 과학적인 얘기를 안 많이 하고. 바뀌었어. 옛날 안 그랬는데. 협치의 아이콘 아니셨어요? 옛날에 안 그래도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하지? 다시 이 앨리슨 교수 초청 간담회로 돌아오면요. 이 간담회에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얘기도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방류가 시작이 되면 후쿠시마는 수산물도 자연스럽게 수입되는 거 아니냐.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지금 수산물에 지금 후쿠시마를 비롯해서 8개 현에서 들어오는 모든 물고기는 지금 현재 금지되어 있어요. 또 이게 우리가 WTO에 제소를 해서 이것도 우리가 승소를 했어요.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거는 수입을 안 하겠다고 국민들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바다에서 나오는 물고기들을 종류별로 해가지고 방사능에 오염이 안 됐다는 거를 하고 있고 앞으로 개수도 더 늘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방사능 괴담을 얘기하면 제일 피해가 어민들한테 간단 말이지요. 어민들에게 잠깐만요. 가장 피해를 주는 거였어요. 잠깐만요. 그냥 무조건 방사능에 대한 괴담으로 국민을 속였을 때 진정한 어민 피해를 입히게 하고 있는 사람들은 민주당입니다. 이게. 저도 좀 너무 많이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시네. 지금 WTO 제소에서 승소했다 말씀을 지금 원인도 하셨잖아요. 그 승소의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잠재적 위험을 인정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과학을 믿어야죠. 또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만들어내야 되죠. 하지만 과학을 또 맹신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과학을 맹신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과학을 믿지 않으면 그럼 다른 방법이 있으면 내놔 보세요. 과학이 100% 맞다 그러면 체르노빌 사태, 후쿠시마 원자로 폭발 사태가 안 일어났겠죠. 과학은 완벽하니까. 하지만 잠재적 위험이라는 것도 항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데이터를 보고 무조건 이게 맞다라고 하는 것도 또한 과신이고 맹신일 수 있다라는 겸허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직은 방류를 결정하고 우리가 용인하기에는 이르다. 이런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왜 그걸 안 믿죠? 지금 각국에다 발표를 했고 잠깐만.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데이터가 로 데이터가 안 나오잖아요, 아직요. 아니, 그래서 검증은 나온 거잖아요. 검증은 투명하고 개방적으로 해야 돼요. 아니, 개방적이 아닌 게 뭐?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식수로 먹어도 괜찮다는 사람 불러다가 그 아까운 돈 들여서 헛소리 잔치 하는 것 옳지 않다. 이미 민주당의 광우병 괴담과 사드 괴담으로 소모적 논쟁과 국론 분열 그리고 국익에 심각한 손해를 끼쳤던 것을 국민들께서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민주당의 길거리 선동은 그저 민폐일 뿐이고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한국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단 파견에 합의하였습니다. 엄중한 시기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걱정과 우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과학의 영역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과학적 안전 여부를 확인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쟁점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찰단을 둘러싼 여러 가지 공방이 오가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우리 정부가 시찰단을 파견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제목부터 좀 논란이 많았던 거 아닙니까? 우리가 검증을 하러 가야지. 시찰 그러면 약간 투어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 정부가 발표한 합의문에도 보면 검증의 난은 빠져 있고 점검한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 시찰단의 목적이 무엇인가가 조금 불분명한 건 분명히 있는 거죠. 좀 우리 국민 의문을 해소할 수 있을 만한 활동이나 검증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시찰단이냐 검증단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참 의미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자체가 의미가 없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검증단에 대한민국 정부가 참여하고 있잖아요. 예. 모든 검증 과정을 지금 국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대한민국 시찰단이 가서 이 검증단이 제대로 하는지, 기기는 안전한지, 정확한지 묻고 따지고 살펴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시찰단의 주체성이 얼마나 보장이 되느냐. 우리가 어느 정도 원하는 부분을 우리 눈으로 보고 우리 눈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시료 채취 같은 걸 해와야 되는데 일본이 제시하는 거 갖고 우리가 한다는 것에 대한 한계가 분명히 이미 있는 거죠. 검증단이 국제적으로 하고 있는 걸 가서 우리가 또 시료를 떠오고 우리가 이걸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거를 국제 IAEA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시찰단이 가서 직접 검증을 못하면 이번 시찰단의 활동이 일본의 홍보 활동이 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대한민국 시찰단이 가가지고 일본에 왜 홍보단이 되겠습니까? 원래 4박 5일로 가도록 되어 있는 것을 5박 6일로 늘렸잖아요. 철저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대표하는 분들이 가가지고 국민의 안전이 걸려있는 문제인데 이분들이 가가지고 설렁설렁 하고 올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꼼꼼하게 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에 대한 검증은 국제적으로 다 하고 있는 것을 민주당이 자꾸 안 한다고 얘기를 하고 만약에 시찰단 활동 결과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이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대 메시지도 낼 수 있는 겁니까? 물론이지요. 예를 들어서 그러한 일본의 지금 현재 후쿠시마 이 오염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프스에 문제가 있다든지 기준치가 오바를 했다든지 또 다른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문제 제기할 겁니다. 지금 의원님은 왜 우리만 반대하냐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글로벌 이야기 다 반대하는 거예요. 우리만 찬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않으세요? 언제 찬성했습니까? 일본의 방류를 지금 언제 우리가 아니겠어요? 찬성한다고 그랬어요. 과학적 눈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으면 우리 정부가 이거를 계속 반대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것을 반대하고 일본 대변인이냐 얘기하고 그러는데 정말 이런 저는 거꾸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시찰단이 단순히 일본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역할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요구를 일본 정부에 좀 전달하는 역할도 함께 해야 됩니다. 근데 과연 그 부분이 가능할까? 김병욱 의원의 판도라, 윤 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은 답정너다의 한 줄평. 광기와 괴담 치료제는 과학이다.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성일종 의원의 판도라, 민주당의 괴담 정치는 절대로 과학과 팩트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한 줄평 주시면. 국민과 어민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다. 공방은 뜨거웠지만 한 줄평은 짧고 깔끔하게 해주셨습니다. 오염수 방류 이슈만큼이나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가 또 있죠. 이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관련 뉴스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 진상조사단 결과를 지켜보자던 민주당, 결국 김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했는데요. 어쨌든 민주당까지도 징계 회부에 동의를 하면서 이 윤리위 논의 바로 진행이 되는가 싶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제소 결정은 이재명 당대표의 제안으로 최고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된 것입니다. 당의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더 지체할 수는 없고 윤리위에 제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장기간이 소요되는 이런 방법 말고 본회의에 김남국 의원의 제명안을 올릴 것을 제안드립니다. 잘못됐다고 해서 그것을 단죄해서 마녀사탕같이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급하다고 해서 절차를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이 윤리위 제소 여야가 합의를 했는데 왜 논의 안 되는 겁니까? 먼저 국민들에게 정말 죄송하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근데 이제 코인이라는 게 좀 복잡하잖아요. 투자의 과정이라든지 코인의 종류 등등에서 주식보다는 많이 생소하고 네. 그래서 아마 이게 윤리특별위원회 올라가면 윤리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근데 윤리자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하자라는 게 이제 국민의힘인데 어쨌든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부분을 갖고 논의하자라는 절차를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뭐 며칠 늦게 결정이 난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 부분을 뭐 국회의원들이 자기 싣고 감싸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보다는 또 국민들에게 설명할 부분도 있고 또 아마 김남국 의원 입장에 또 억울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명백한 논리와 설명은 당사자한테 해주는 것이 우리가 모든 징계에 있어서 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간단합니다. 김남국 의원이 떳떳하면요. 자금 출처를 내놓으면 돼요. 자신이 있다 그랬잖아요. 자기 자신 모든 걸 전 재산을 걸겠다 그랬잖아요. 해놓고 지금 현재 잠수해버렸어요. 자료 아무것도 안 내놓고. 이중장부가 있으니까 지금 못 내놓는 거 아니에요. 뭐 절차 이런 얘기 하는데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계시죠. 지금 당대표님이신데 검수완박 할 때에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법사위원장 자리에 앉으셨거든요. 그거 갖다가 본회의에 해가지고 출입정지 한 달간 시키셨잖아요. 야당 원내대표가 이 법이 정상적으로 여야가 합의가 되고 토론 과정을 거치지 않으니 좀 천천히 해달라고 의자에 앉은 것도 처벌했던 당이 자료도 안 내놓고 거래 내역도 안 내놓는 사람한테 그렇게 관대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저는 지금 이 들끓고 있는 국민의 분노와 청년들의 이 실망감에 대해서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래소라든지 그다음에 지갑이라든지 이런 과정이 다 블록체인 기술로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블록체인 기술의 가장 큰 장점은 유의 변조가 불가능하고 분산을 원장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한다는 데 가장 큰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것을 숨기거나 이럴 수단으로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LP라고 그래서 유동성을 공급해가지고 썩은 코인들 있잖아요. 이 정말 제가 표현을 썩은 코인이라고 그러는데 아주 저급한 가치도 없는 코인 같은 경우를 모아가지고 본인이 살 사람 팔 사람 해가지고 이 그라운드를 만들어가지고 중개 수수료를 받은 게 김남국 의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국회의원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이 비트코인을 특히 쓰레기 비트코인을 거래를 많이 했는데 여기엔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정보를 사전에 알아야 이 쓰레기 코인을 다룰 수가 있잖아요. 두 번째로는 작전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혼자 못 하잖아요. 어떤 거대한 작전 세력들하고 함께 결합을 해야 이 가격을 올릴 거 아닙니까? 혼자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고 빠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엄청난 이러한 국회의원으로서 하면 안 되는 범죄가 의심되는 일들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윤리에 가는 것을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다. 국민들이 동의하겠습니까? 윤리에 가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도 윤리에 제소를 했죠. 또 일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LP 투자 등등 부분은 분명히 저는 뭐 당연히 비판받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 또는 뭐 작전 세력가 결탁됐다. 그거는 이제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100% 그렇다라고 확신을 하고 뭐 징계를 논하자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짚어봐야 된다. 그건 수사의 영역이거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 윤리위원회에서는 이제 상임위 시간에 이런 매매를 했다든지 그러면 국회의원의 품위 유지를 위반할 정도로 많은 금액과 많은 거래를 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대상이 될 수 있을지언정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근데 당내에서는 사실 늦어도 너무 늦은 조치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책임론에 뒤떠밀려서 제소를 결정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그럼 좀 어떻게 보세요? 저희는 처음에 그런 보도가 나왔을 때 설마 했었던 거죠.
솔직히. 예. 예, 그리고 본인의 해명도 하루 이틀 이제 페북을 통해서 했었고. 네. 그런 과정 때문에 뭐 며칠 정도 걸렸지 저희가 의원총회나 이런 걸 통해서 나름대로는 빨리 결정하려고 노력을 한 결과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것을 미루고 있고 이런저런 이유로 하고 있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 아니면 이게 되겠습니까? 비명계를 중심으로는 그러니까 당내에서 그런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조금 더 엄격한 조치, 뭐 예를 들면 제명 같은 조치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거든요. 아직은 정확한 그 팩트를 예. 전체를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일부 이제 상임위 때 거래를 했다. 그거는 본인이 인정했다 그럽니다. 예. 인정했기 때문에 다 이재명 대표가 윤리 감찰을 시킨 거 아니겠어요? 윤리 감찰하라고 시켰고 그리고 당에서도 윤리 제소를 같이 하자. 그래서 하루 있다가 다음 날 제소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징계 수위가 4개 있지 않습니까? 예. 징계 수위 가장 높은 게 이제 제명인데 아마 포함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대권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부터가 비리에 연루가 돼가지고 지금 현재 어마어마한 피의자 신분으로 지금 현재 조사를 받고 있잖아요. 이분이 김남국 의원을 제명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곧바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을 받게 될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하기가 어렵다고 봐요. 이런 상황에서 이 조응천 의원이 이 대표가 아직 행정가로서의 때를 벗지 못한 거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전수조사만 하더라도 이거 굉장히 많은 의원들이 주장했었는데 이것도 안 됐었고요. 또 이게 탈당의 목적이 징계를 피하기 위한 거로 여겨진다고 해서 제명 처분을 하자라고 했을 때 아직 징계 절차가 개시가 안 됐다. 과감한 결단, 한 박자 빠른 결정 이게 필요한데 아직도 좀 이 정치가로서는 결단을 하기에는 좀 행정가로서의 때를 벗지 못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결국에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을 문제 삼은 것 같은데 이런 목소리들은 좀 어떻게 들으세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성남시장 2번, 도지사를 한 번 했으니까 예. 국회의원은 이제 얼마 안 됐잖아요. 당연히 이제 행정가로서의 몸에 밴 절차가 많이 있겠죠. 아마 그걸 두고 얘기한 것 같아요. 절차와 과정을 존중하는 예. 업무 태도를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저는 뭐 이런 행정적 절차보다는 정무적 판단을 통해서 과감한 결단을 내려라. 아마 그렇게 해석이 다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리 감찰도 지시를 했고 국회 윤리특위에도 제소를 했고 정무적 판단을 안 한 게 아니죠. 다만 속도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거죠. 조응천 의원은 참 의기가 있고 참 훌륭한 의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민주당에 잘못될 때 늘 중심을 잡는 분이 바로 조응천 의원이에요. 이분이 완곡하게 행정가의 티를 못 벗었다 이렇게 아마 얘기한 것 같은데 더 직격하고 싶었을 거라고 나는 봐요. 완곡한 표현이었다. 그렇습니다. 지금 왜 행정 다루도 더느냐, 공무원 다루도 더느냐 이거 정치적인 문제다. 지금 여러 정황들이 나왔지 않느냐, 뭐 하고 있냐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조응천 의원께서 정말 점잖은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완곡한 표현을 썼지만 민주당에 주는 굉장히 함의 있는 의미의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와중에 이재명 대표의 사진 한 장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 대표가 수박을 먹는 사진인데요. 이 사진을 두고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들이 수박 처단 시그널을 보낸 건다. 이런 해석을 내놨어요. 이런 해석들을 내놨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너무 과도한 해석이죠. 제가 그 기사를 보고 확인을 해보니까 예. 그날 나온 과일이 수박하고 방울토마토, 그다음 배즙 뭐 이랬다는 네네.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잘라놓은 걸 들기만 하면 먹을 수 있는 과일. 바로 먹을 수 있는 게 이게 수박이었다. 수박하고 방울토마토인데 그걸 먹은 거죠 이렇게. 주최 측에서 주는 과일을 그냥 먹었는데 그게 사진 찍힌 거예요. 강성 지지자들은 그거를 또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저는 참 그렇게 해석할 필요가 전혀 없는 주최 측에 내온 과일이 2가지였다. 수박하고 방울토마토. 그걸 먹었을 뿐이다. 그게 전부 답니다. 수박은 이 대표지요. 겉과 속이 틀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많이 했고 거짓말 안 한 진실한 좋은 지도자 이미지 연출을 많이 했습니까? 정말 수박은 이 대표라고 생각을 해요. 야당 비명계 내부에서는 이 대표가 팬덤 정치와 거리를 둬야 된다는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이 대표의 반응이 거리를 두는 것 같지는 않아요. 강성 지지층 내에서의 김남국 의원에 대한 옹호 여론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일부 이제 지지자들은
김남국 의원의 행위를 법적 잣대로만 해석하는 것 같아요. 현재 가상자산이 신고 재산의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불법은 아니지 않냐.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 않냐라는 이유로 예. 김남국 의원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인을 거래한 것 자체는 불법은 아니지만 특히나 상임위 시간이나 청문회 시간에 거래한 것은 국회의원의 품위 유지에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간과를 하고 어떻게 코인 자체가 지금 입법의 미비 아니냐, 입법에 미비된 상태에서 한 건데 왜 과도하게 김 의원을 나무라느냐, 예, 그런 어떤 강성 지지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코인 이슈로 오염수 방류 이슈를 덮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강성 지지층은 늘 그런 얘기를 하겠지요. 오염수하고 지금 이 코인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 사안이지요. 떳떳하지 못하니까 자기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을 못 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오염수로 이 강경파들이 정부를 뒤집어 씌운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강경파들이 오염수를 끌어들여가지고 김남국 보호하려고 하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논란의 당사자 김 의원은 이 자신에 대한 제명 얘기까지 나오자 검찰의 기획수사설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실정들을 전부 다 이 이슈로 덮어버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수사기관에서 또는 국가기관 어디에서 이것을 흘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에서는 모든 것을 검찰과 언론 탓으로 돌리는 태도가 조국 전 장관을 다 닮았다. 이제 남국의 강이 조국의 강보다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제명하기에 충분합니다. 소위 이제 조국 사태 때는 뭐 그 당시 상임이나 저희 당에서 조국 전 장관을 비호하고 엄호하고 지켜주려 노력이 있었던 거고요. 예. 지금 김남국 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당에서 진상조사, 윤리감찰, 그리고 국회 윤리위 제소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조국 장관 때와의 당의 분위기와 지금 김남국 의원의 당의 분위기는 과거하고는 뭐 전혀 다르고 일부 지지층들이 예. 뭐 그렇게 생각을 해서 김남국 의원을 지키겠다라는 강성 지지층들이 일부 있는 거는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의 전체적인 기류를 바꾸거나 그리고 조국 장관의 경우처럼 당에서 나서서 김남국 의원을 어떻게 하고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예,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김남국 의원이 척했잖아요. 척. 가난한 척. 정의로운 척. 아주 힘들게 세상을 극복하고 있는 성공한 젊은 정치인 척했잖아요. 이게 이제 분노의 지점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마치 한동훈 장관이 무슨 기획해가지고 뒤집어 씌운단 말이죠. 조국보다 제가 봤을 때 열수, 백수가 더 높은 것 같아요. 전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 갖다가 붙이고 있다. 이 형태에서는 조국하고 똑같은데 척하고 하는 여러 가지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 조국보다 더 큰 바다로 가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윤리위 측이 판단 전에 김남국 의원이 스스로 의원직을 내려놓거나 아니면 뭐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절대로 없을 거요. 잘 모르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의원직을 내놓을 정도가 됐으면요. 예. 이미 이 자금 출처 그리고 거래 내역을 다 냈을 겁니다. 절대로 김남국 의원은 의원직을 내려놓을 생각이 없을 거예요. 네, 오늘 두 분과 나눈 현안 토론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